가득히 채운 팔레트. 처음처럼 설레이는 그런 날. 종일 너만 생각하는 그런 날. 욕심이 나 우리 사이 너만큼만 더 가까이, 딱 한 발짝 그만큼 더 가까이. 혼잣말이 속삭임이 너도 궁금할 순 있잖아. 네가 좋았어 그래. 나 시무룩한 표정 짓고 있지만 내 마음은 그게 아닌데, 거짓말인데 바보 같은 네가 난 답답해. 너무 좋았어 그래. 나 시무룩한 얼굴 하고 있지만 또 기다리다 고민만 하다 흘러가는 하루 끝에서 하는 말. 내가 널 사랑해. 안녕하세요. 아이유의 팔레트, 저는 MC 아이유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좀 특별하게 팔레트의 포문을 하루 끝이라는 곡으로 오늘 팔레트의 포문을 열어봤습니다. 연주에는 또 언제나 그랬듯이 저희 팔레트 밴드분들이 편곡과 연주를 맡아주셨고요. 왜 제가 노래로 오늘 팔레트의 문을 열었을까요? 왜일까요? 여러분? 많이들 예상을 하지 않으셨나 싶긴 한데, 오늘 제가 팔레트 MC로 물론 이 자리에 나온 거긴 하지만 MC 역할뿐만이 아니라 오늘은 제가 직접 게스트도 맡았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제가 오늘 왜 게스트로 나오게 됐냐면요, 저희 팬분들이라면 다 아시겠지만 제가 정규 5집이 나왔습니다. 4년 만에 정규 앨범이 나왔고요. 이번 제 정규 5집의 앨범명은 라일락입니다. 여러분은 앨범이 나온 상태에서 이 방송을 보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아직 앨범이 나오기 전에 녹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첫 라이브네요. 다 오늘 불러드릴 곡들이 다 첫 라이브고 좀 긴장이 됩니다. 좀 편하게 앉아서 항상 게스트분들 와 좋다, 재밌다 이런 거 보다가 직접 좀 노래를 하려니까 떨리는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프닝 곡으로 제가 왜 하루 끝을 불렀는지 궁금하시죠? 네. 궁금하시죠? 궁금한 제스처를 해주세요. 왜 그랬냐면 하루 끝이라는 곡이 제 처음 20대 첫 곡이에요. 20살의 봄이라는 앨범의 타이틀곡이었는데, 그래서 좀 의미가 있죠. 이제 제가 20대 마지막 앨범이거든요. 29살의 앨범이라 뭔가 이번 저의 앨범의 부제가 29살의 봄이에요. 그래서 제가 20대 처음에 불렀던 하루 끝이라는 곡을 팔레트의 오늘 첫 곡으로 띄워드리면 우리 팬분들한테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잘 제가 라이브를 안 하는 곡이거든요. 공연에서만 라이브를 하는 곡인데 그래가지고 들려드렸고요. 그래서 이번 팔레트를 하기에 앞서서 제가 혼자서 너무 북치고 장구치고 할 자신이 없어가지고 저희 팬분들한테 질문을 좀 받아봤습니다. 우선 컴백 소감에 대한 이야기가 많네요. 먼저 컴백 소감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4년 만에 정규로 컴백한 소감은? 하고 질문을 주셨는데 정말 후련합니다. 아직 사실 지금 시점에서 녹화 시점에서는 앨범이 나오지 않았지만 정말 후련해요.
너무 준비하면서 어려운 날들이 훨씬 많았던 앨범이었던 것 같아요. 가사도 오래 걸렸고 진짜 마지막에는 그냥 한 곡 정도는 외부 작사가님한테 이제 맡겨볼까?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마지막에는 가사도 너무 힘들었고 이번에 그 김재율 씨랑 김희원 씨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처음 작업해보는 작곡가분들이셔가지고 제 생각을 전달하고 제 톤을 맞추는 데까지가 좀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이미 녹음을 하기 전에 좀 체력이 많이 소진이 돼 있는 상태였고 녹음을 하면서도 저도 좀 많이 헤맸고 새로운 분들이랑 하다 보니까 마지막 가사를 끝내는 날 중학생 때 중간고사가 끝났던 그 기분 있잖아요. 딱 그 종 칠 때 으악! 으악! 그 기분을 왜냐면 제가 중학교 때까지는 공부를 열심히 했었거든요. 그래서 시험 기간 그 마지막 날의 해방감을 완전 톡톡히 느꼈었는데 그 기분을 느꼈어요, 이번에. 와, 가사 내가 진짜 다 썼다, 내가. 와! 막 이러면서 기분이 너무 좋았었고. 그래서 컴백한 소감은 너무나 후련하다. 앨범을 라일락으로 정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라일락의 꽃말이 젊은 날의 추억이더라고요. 제가 이번 앨범을 2종으로 처음으로 냈어요. 이것도 제가 처음으로 앨범을 2종으로 내봤는데 우리 팬들이 유예나가 한 몇 년 전부터 계속 앨범을 2종으로 내라 2종으로 내라. 근데 저는 그게 솔직히 거기에 대한 그 정보가 많이 없어서 나는 솔로 가수인데 앨범을 2종으로 내는 게 맞나? 그렇게 많이 하신다는 것 자체도 잘 몰랐고 보통은 이제 그룹분들이 그렇게 많이 하신다고 알고 있었어서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건가? 라는 생각 자체를 잘 못했었고 결심을 어렵사리 했죠. 그래, 2종 한번 해보자. 우리 팬들이 그렇게 원하는데 한번 하자. 그래서 2종 어떻게 하면 그게 좀 메리트가 있는 2종이 될까 고민을 하다가 하일락, 바일락 버전으로 나눴는데 이게 젊은 날의 추억이라는 게 원래도 좀 중의적으로 담아보려고 했어요. 제 20대가 이제 젊은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20대 안녕, 바일락. 그리고 30대 역시 또 새롭게 제가 만들 젊은 날의 추억들이기 때문에 30대 안녕, 하일락 이렇게 해서 제 떠나보내는 젊은 날의 추억들과 앞으로 이제 만나게 될 젊은 날의 추억 이렇게 두 가지 버전으로 하일락, 바일락 버전으로 2종 앨범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라일락이에요. 모든 답변이 명쾌하게 됐죠? 자, 약 6개월 전 스포했던 3255는 노리신 건가요? 제가 6개월 전에 이지동 ASMR에서 그 회사 컴퓨터 비밀번호로 비밀번호가 뭐죠? 그래서 325요? 3255 해가지고 잠시만요. 저희 지금 컴퓨터가 잠깐만요. 주시점 저희 이거 컴퓨터 비밀번호가 뭐야? 네, 잠시만요. 이거 왜 안 되지? 죄송합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3255 이게 왜 3255를 굳이 이야기를 했을까 하면서 팬분들이 좀 갑론을박이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사실 스포는 아니었고요. 이것도 너무 다들 스포라고 강력하게 믿고 계셔가지고 그냥 스포였다고 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그 없던 일을 있다고 할 수는 없으니까 말씀드리면 스포는 아니었고 3월 25일에 내게 된 이유는 3월 25일이 제 그 태어난 날 음력 생일이에요. 윤달 3월 25일에 음력 생일로 태어나가지고 3월쯤에 앨범을 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다가 어떤 날이 좋을까? 29일 내가 29이니까 29일에 낼까? 뭐 19일에 낼까? 막 고민을 하다가 3월 25일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스포였으면 되게 뭐랄까 멋있었을 텐데 그건 아니었고요. 그때도 근데 3월에 낸다라는 생각은 근데 그 정도였다. 3월 정도에 낸다 정도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컴백에 대한 소감은 그러면 요 정도 하고 이제부터는
앨범의 수록곡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질문을 제가 미리 한번 훑어봤는데 라고 대본에 써있는데 안 훑어봤어요, 사실. 질문을 안 훑어보고 와가지고 횡설수설할 확률이 큽니다. 오늘 첫 라이브라서 사실 대본을 볼 그런 여유가 없었어요. 제 모든 신경은 다 첫 라이브에 가 있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질문들을 한번 제가 뽑아가지고 제가 질문들을 한번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유가 생각하는 5집 앨범의 가장 큰 매력은 뭘까요? 글쎄요. 5집은 정말 매력이 있어요. 나는 너무나 자신 있어요. 지금 시점에. 지루할 틈이 없는 앨범? 그러면서도 제가 욕심을 많이 내면서도 좀 불필요한 욕심들은 다 그냥 소거를 해버렸거든요. 뭐 예를 들면 제 자작곡이 한 곡도 안 들어갔어요, 이번 앨범에. 원래 6곡 정도 제 자작곡을 넣으려고 곡을 다 써놨다가 이거 내 욕심 아닌가? 물론 제 자작곡을 기다리시는 팬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또 넣기로 약속했던 곡들도 있죠. 뭐 드라마라든지 정거장이라든지 이렇게 좀 매니아층이 있는 저의 자작곡이 있다는 걸 알고 있고, 좀 새로운 작가님들이랑 작업을 하다 보니까 앨범 톤에 뭘 더 중점으로 둘지를 결정을 해야겠다. 더 다양성이라든지 이 볼륨을 크게 가는 거, 요거 자체를 중점으로 둘 것인지, 아니면 정말 약간 사족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은 다 쳐내고 딱 핵심만 담은 그런 앨범을 만들 건지 그걸 딱 고민해야 될 시점이 있었는데, 그때 저는 후자를 선택을 했죠. 근데 그렇다고 이 곡들이 다 여러분 이렇게 제가 되어서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제 곡은 전 너무 소중하고 제 스스로의 그 자작곡을 아주 좋아하기 때문에 소중한 나의 자작곡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번 앨범과 톤이 안 맞아서 이제 빼게 됐을 뿐이지, 또 다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 섭섭해하지 마세요. 저도 제 곡 좋아해서 언젠가 넣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중요한 질문이에요. 아이와 나의 바다일까요? 그러니까 아이와 나의 바다일까요? 아니면 아이와 나의 바다일까요? 라는 굉장히 어려운, 한국말이 참 이래서 어렵죠. 어려운 질문인데, 작곡가 김재희 씨는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아이와 나의 바다로. 아이와 나의 바다일 것이다. 확실해요? 바꿀 기회 한번 드릴게요. 바꿀 기회 한번 드릴게요. 3초. 3, 2, 1. 자, 그걸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아이와 나의 바다입니다. 아이와 나의 바다, 이 곡이 말이죠. 정말 대곡이에요. 여러분 이제 들으셨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녹음을 하다가 혈압이 터지는 줄 알았어요. 정말로. 터지는 줄 알았어요. 정말로. 정말 제가 이 팔레트에서만 공개할게요. 그 하나 있잖아요. 그거 부르는 거를 제가 찍어놓은 게 있거든요. 희한하게 그 부분만 원테이크로 갔어요. 하나 됐다. 하나 완벽. 힘들어. 오늘 이렇게 즐거운 녹음인데. 그래서 제가 팔레트에서만 공개한 영상이고요. 너무 불쌍해 보이니까 다른데 퍼뜨리진 말아주세요. 제가 진짜 저 때 살도 막 더 많이 빠졌을 때고 진짜 힘도 없을 때인데 저 부분을 이제 부르느라고 되게 힘이 들었었거든요. 이게 또 에피소드가 있죠. 아이와 나의 바다의 작곡가가 여기 있으니까 하는 말인데, 원래 원곡은 반키가 낮은 곡이었습니다. 저 작자의 얼굴 좀 찍어주세요. 저 극악무도한 저 작자의 얼굴 좀 찍어주세요. 원래는 반키가 낮은 곡이었어요. 근데
당일날 녹음실에서 이미 1절 녹음을 마쳤는데 누나 이거 진짜 아닌 것 같아요. 방키만 올리죠. 제가 제이 성대모사 되게 잘하거든요. 그래서 아니야 제이야 이거 지금도 높아. 이거 올리면 네가 라이브 할 거 아니면 그런 얘기 하지 마 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네가 직접 얘기를 좀 해봐요. 어떻게 녹음을 1절을 다 받아놓은 상태에서 다시 방키를 올려서 재녹음을 하자고 할 수 있는지. 아니 여기서 누나가 아셔야 될 게 방키를 올리면 누나만 고생하는 게 아니고 저도 고생을 하거든요. 네. 트랙을 다 싹 다 녹음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그때 당시에도 이미 약간 어느 정도 트랙이 정리된 상태였고 이거 올리게 되면 저도 일을 해야 되는 게 더 많아진 상황이었었는데 그걸 올렸다는 건 그만큼이나 이게 중요했다. 가치가 있었다. 네, 올리는 게 더 좋았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아이와 나의 바다는 김재휘 씨가 먼저 이거를 누나의 약간 일대기를 담은 곡을 만들고 싶어요. 5분 16초짜리 곡을 만들게요. 제 생일에 맞춰서. 플레이어에 따라서 뭐 예를 들어 곰플레이어에서는 5분 16초인데 어디 뭐 윈도우 어디서는 5분 17초로 나오고 뭐 그렇다고 해요. 하지만 저희의 의도는 5분 16초에 딱 맞춰서 의미를 좀 뒀다라는, 맞죠? 그렇죠. 그렇게 짧게 대답할 건 마이크 안 써도 돼요. 자, 다음 질문 한번 볼게요. 코인에 대한 이야기예요. 코인이 더블 타이틀인 이유는? 코인은 사실 맨 처음 수집된 트랙이었고요. 이제 멜로디가 없는 상태에서 트랙만 딱 받았고, 이거 완전 되게 재밌겠다. 내가 이런 펑크를 하면 되게 재밌겠다. 가장 마지막에 완성된 트랙입니다. 그래서 와,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가사 자체도 그렇고 멜로디도 그렇고 이걸 정말 어떻게 풀어야 될지 가장 감이 안 왔는데, 가사 쓰고 녹음까지 이틀 만에 저의 첫 랩 도전기가, 물론 내용 때 비슷한 걸 하긴 했지만 그거는 랩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저희 아빠께 이 노래를 들려드렸더니 이거 왜 타이틀 아니냐는 거예요. 이걸 해야지 타이틀을. 이 바보야, 이 맹꽁이야. 그러면서 아빠는 이제 코인이 너무 좋으시다는, 그래서 아빠가 좀 대중적인 감이 좀 있으신 분이어서 이거 되게 좋은데? 하는 곡들이 정말 또 롱런을 오래 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더블 타이틀이 됐습니다. 그래서 막 안무도 좀 막 만들어서 하게 되고, 그 곡을 저에게는 정말 뭐랄까 너무 저를 많이 고생시킨 곡이기도 하지만 너무 애틋한 곡이기도 한, 첫 라이브는 아니죠, 이게 공개되는 건. 그렇지만 내 입장에선 첫 라이브, 어찌됐건 첫 라이브를 한번 우리 밴드분들과 함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자에게 더 세게 I love gamble, 과감할수록 신세계 on my table. I'm sorry, 세상이 원래 불공평해. Now I move, I move, I move, I move, I move. Go ahead. I don't look, no look, no look, no look, no look. Baby, 알잖아 내가 뭐 미치면 어디까지 간지. 마지막 게임인 이만큼 후회 없는 실수를 저질러. All in, can't I am born to be gambler. 배운 적 없지 even no tutor. 최악의 패를 가지고 싹 쓸어 한수 배우고 싶음 너에게. 수미를 손에 꽉 잡아 말아줘. Words 보내줘. 저리 가서 놀아줘. It's not his own. 내게 비살벌하게 나는 목숨을 걸어 like a vam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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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mos. Go ahead. You roll, you roll, you roll, you roll, you roll.
좋았다. 이게 첫 라이브였는데 우리 밴드분들이 편곡을 너무 멋있게 또 해주셔가지고 와, 연주 좋았어요. 이게 코인에 대해서 또 한 얘기만 더 하고 가자면 뮤직비디오에 무려 보셨어요? 나가주세요. 뮤직비디오에 무려 김윤석 선배님이 나와주셨습니다. 약한데 뭔가? 다시 할게요. 김윤석 선배님이 나와주셨습니다. 제가 이 곡을 작사를 할 때 그 영화 타짜를 이렇게 IPTV로 작업실에 띄워놓고 뭔가 그 기운을 받으면서 나는 승부사다 이러면서 작업을 했던 곡이거든요. 그래서 뮤직비디오에 누가 딱 그 카메오로 딱 나와주시면 좋겠는데 누가 좋을까 거의 뭐 고민을 할 것도 없이 김윤석 선배님과 함께 팔 묶고 하는 진짜 대립신 그걸 해보고 싶다. 근데 정말 흔쾌히 지금 선배님께서 영화를 찍고 계신데요. 바다에서 촬영을 잠깐 해주시고 또 바로 촬영장으로 가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감동적이었고 에너지를 그 첫 씬으로 받아서 끝까지 파이팅 넘치게 촬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김윤석 선배님이 방송을 보고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너무너무 멋지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플루 Forever Love You에나? 하셨는데 정답입니다. 갑자기 이걸 어떻게 알았지? 이거 어떻게 던지셨지? 이거 진짜 아무도 몰라주나 했는데 Forever Love You에나 영원히 사랑합니다. 라일락의 포인트 안무가 무엇인지 궁금하고 배워보고 싶어요 라고 하셨어요. 배워보고 싶은 분 지원자 동원씨 제대로 느낌을 내기 위해서는 주머니에 손을 꽂아요. 주머니에 손을 꽂고 한쪽으로 동원이 머리카락이 짧네. 머리카락을 약간 이렇게 꼬는 거예요. 껌 씹으면서 꼬는 느낌 있죠? 이렇게. 그래. 느낌 나오고 있어. 느낌. 우후 할 수 있겠어? 자, 스텝만 가르쳐 줄게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앞으로. 후, 우. 이쪽. 스텝은 이게 다예요. 하나, 둘, 셋, 넷. 왜 배우겠다고 한 거야? 왜 배우겠다고 한 거야? 후. 이렇게 꼽아주고, 이렇게 꼽아주고, 이렇게 뻗고. 다시 한번 갈게요. 시작. 후, 앞에, 위에, 앞에, 위에, 앞에, 위에, 앞에, 위에, 앞에, 위에. 이렇게. 이거 음악에 맞춰서 한번 쳐봐야죠. 네, 음악이 저희 준비돼 있어요. 하나, 둘, 셋. 주변에서 꺾고. 이렇게. 스페인. 자, 한 번 더. 둘, 시작. 찍고. 앞에, 위에. 나 이렇게. 스페인. 잘했어. 최고지. 잘했어. 가가지고 이제 다 한 명씩 알려주면 돼. 자. 10곡 중에서 현재의 아이유님과 가장 닮았다고 생각되는 곡이 있나요? 하셨는데요. 이 곡은 셀러브리티도 되게 많이 닮았고요. 저라고도 생각하고 쓰기도 했으니까 셀러브리티랑도 닮았고 어프? 의외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어프 악동뮤지션의 찬혁 씨와 함께 작업을 했어요. 근데 찬혁 씨랑도 거의 작년 초부터
이야기를 계속했죠. 한 곡 같이 하면 좋겠다. 왜냐면 또 찬혁 씨가 작업했던 곡 중에 계란 후라이라는 곡 있잖아요. 그게 발매가 되진 않았지만 악동 뮤지션 분들 콘서트에서 제가 게스트로 갔을 때 불렀던 곡인데, 계란 후라이의 조금 더 성숙된 버전을 우리 한번 작업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이야기를 제가 제안을 드렸는데, 또 찬혁 씨가 너무 멋진 곡을 주셨고, 가이드 가사에 이미 어프라는 키워드가 또 이게 너무 재기발랄하고 너무 찬혁 씨 다우면서도 너무 귀엽잖아요. 막 파도를 해서 막 균형을 잡다가 누군가를 만나고 또 보네. 이 바다 위에서 지겹게 보는 사람인 거예요. 이 삶이 끝나기 전까지는 계속 우리는 돌고 돌아서 또 보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또 보네. 지겹게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게, 거기에 물론 너도 행운을 빌어 그런 진심도 담겨 있지만, 또 우리 계속 보게 될 거야. 왜냐면 나도 이제 안 빠질 거거든. 이 바다에 계속 균형 잡으면서 나는 이걸 이제 서핑을 할 거야. 야, 지겹게 보자. 보기 싫어도. 약간 이런 뭔가 좀 이 악물고 하는 그런 감성과 너도 행운을 빈다라는 이 감성을 같이 좀 담아봤어요. 그래서 결국에 인사를 하지만 앞으로도 어떤 연장선에 있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메시지를 담은, 포부를 담은 곡이라서 어프가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과 가장 닮았다고 생각해요. 그 곡을 한번 듣고 올까요? 그 곡도 오늘 첫 라이브고, 아마 어프는 사실 라이브를 할 기회가 많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오늘 밴드분들과 함께 어프 라이브를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m such a good so far 가라앉지 않게 비틀거리다가 풍덩 빠지더라도 구명복 따윈 졸업 I'm such a good so far 휩쓸리지 않게 울렁거리다가 throw up 개원해더라도 지는 건 난 못 참아 파도 올라쳐와 해일과 함께 사라질 타이밍 건 내가 골라 무슨 소리가 빛나게 재밌지 마 푸푸푸푸 하하 우적거리다던 시절절 나라면 원이 사람아 언제적 얘길 꺼내나 보란듯이 헤엄치기 참 짝짝짝 샤샤샤 짝짝짝 샤샤샤 각각 없이 몸을 뱉었던 짝짝짝 와니 사람아 뭘 그렇게 나 놀랬나 재밌는 걸 보여줄게 When the wave has come I'm a problem-maker 잔잔한 바다를 지긋지긋 괴롭히는 빌런 나이를 막아도
이렇게 라일락 앨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사실 할 얘기가 훨씬 더 많아요. 한 곡 뭐 에피소드를 풀자면 진짜 끝도 없는데 그거를 또 제가 여기서 진짜로 또 다 풀면 우리 밴드들 집에 못 가고 신곡도 또 2곡이나 라이브로 들려드렸는데 이제부터는 29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20대에 결국 하지 못해서 아쉬웠던 것은 저는 별로 하고 싶었던 게 크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쉬운 게 별로 없는 거 보니까 일을 너무 많이 했고 열심히 했으니까 일 때문에 요걸 못 해봤네 이런 게 딱히 없어요. 일이 제일 재미있었고 일 욕심이 많았으니까. 근데 30대는 조금 저는 조금 달라지고 싶긴 해요. 거기에 대한 인사기도 하고 그냥 저 스스로의 다짐은 그래요. 이제는 30대에는 일보다 삶을 좀 더 열심히 해보자. 그러니까 미친 듯이 일을 많이 하고 일을 하면서 제가 막 희열을 느끼고 또 그 얘기를 담은 게 코인이기도 하거든요. 코인의 가사에 제가 너무 약간 중독되어 있는 어떤 게임? 열심히 해서 너무 즐겁고 재미있었지만 여기 앞으로 또 10년이 또 이어지면 그건 나한테 좀 해로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크게 아쉬움이 없는 거예요. 20대를 돌아봤을 때. 그래서 30대에는 진짜로 나를 더 돌보고 내 삶을 더 돌보고 주변을 더 돌봐야지라는 아주 큰 결심을 하고 만든 앨범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이기도 하고 다짐이기도 하고요. 이번 라일락 앨범에서 한 줄을 뽑자면? 이라는 질문이 있는데 이 대답은 너무 어렵지만 결국 에필로그에 담겨있는 가사 중에 당신이 이 모든 질문들에 그렇다고 대답해준다면 그것만으로 끄덕이게 되는 나의 삶이란 충분히 의미 있지요 라는 가사가 있어요. 당신한테 제가 여쭤보잖아요. 나를 만나게 돼서 좋았어? 나를 사랑해서 기뻤어? 삶의 어느 지점에서 우리가 만난 게 너한텐 자랑이야? 나한텐 그런데 너에게도 자랑이야? 이 모든 질문들에 네가 그렇다고 해주면 난 내 삶은 그것만으로도 끄덕이게 돼. 그러면 내 삶은 충분히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 라는 말을 곡이 나오기 전에 사실 써놨던 가사예요. 쭉 써놨던 산문인데 딱 멜로디가 온 순간 이건 에필로그 그 글에 대한 얘기를 풀면 되겠다 라는 생각이 딱 들어서 30분? 30분 만에 가사 다 나오고 사실상 저의 최애 곡이랄까? 이번 앨범에서. 물론 모든 곡이 다 진짜 다 너무 소중한데 너무 하고 싶은 말이 담겨 있어서 그런지 에필로그가 저는 좀 많이 소중해요. 에필로그의 그 한 줄을 이번 앨범의 딱 대표 한 줄로 꼽고 싶습니다. 저에게 그렇게 소중한 곡인 에필로그를 또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알게 되어서 기뻤는지 나를 사랑해서 좋았었는지 우릴 위해 불렀던 지나간 노래들이 여전히 위로가 되는지 당신이 모든 질문들에 그렇다고 대답해준다면 그것만으로 끄덕이게 되는 나의 삶이란 충분히 의미 있지요. 내 맘에 아무 의문이 없어 난 이렇게 흘러가요.
우리가 함께였으니 여전히 자랑이 되는지 멋쩍은 이 모든 질문들에 그렇다고 대답해준다면 그것만으로 글썽이게 되는 나의 삶이란 모르겠죠. 어찌나 바라던 결말인지요. 맘에 아무 의문이 없어 난 이 다음으로 가요. 툭툭 살다 보면은 또 만나게 될 거예요. 그러리라고 믿어요. 이 밤에 아무 미련이 없어 난 깊은 잠에 들어요. 어떤 꿈을 꿨는지 들려줄 날 오겠지요. 들어줄 거지요. 빼곡히 채운 팔레트 야. 사실 여러분 그 에필로그에 나오는 라라라라라 이거 제 목소리입니다. 왠지 아직 발매가 안 된 시점이지만 다 제 목소리 아닐 거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가지고 사실은 제 목소리입니다. 그래서 원래 오늘도 그걸 라이브를 할까 고민을 했는데 약간 웃겨질 코믹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참았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을 녹음하면서 굉장히 희열을 느꼈더랬죠. 이렇게 막 그 바이브레이션을 막 이렇게 16분음표를 막 쪼개면서 이렇게 노래를 재밌게 했었습니다. 에필로그까지 오늘 신곡을 라이브로 들려드렸는데 마지막 질문 3개를 전달받았어요. 이번 앨범을 통해 전해졌으면 하는 메시지가 있다면? 라고 하셨는데 제가 16에 데뷔를 했잖아요. 그래서 제 10대는 중간부터 보신 건데 제 20대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신 거잖아요. 제 음악을 한 번이라도 들어주셨던 분들이라면 뭐 20살에는 이런 노래를 했고 21살에는 이런 노래를 했고 그래서 그냥 저의 20대를 함께 해주신 모든 뭐랄까 관객분들께 진심을 담아서 감사합니다를 하고 싶었어요. 그게 이 앨범을 만든 첫 번째 마음이었고 아주 성의 있게 인사를 했다라는 그 마음이 전해졌으면 합니다. 이번 앨범을 5글자로 정리한다면 지겹게 보자. 어프에 나오는 가사예요. 지겹게 보자고 여기서 지겹게 보자 이렇게 5글자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아 이거 똑같아 내가 했던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모든 그 질문에 성심성의껏 답을 해봤습니다. 솔직하고 그리고 모르겠어요. 지금 이게 방송 일자를 잘 계산을 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저는 아무튼 오늘 다 처음 하는 얘기들이거든요. 근데 다른 인터뷰나 이런 게 먼저 온에어가 되면 뭔가 했던 얘기를 또 한 게 될까 봐 약간 걱정되긴 하는데 어떻게 좀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괜히 아이유 버전이 제일 재미없으면 어떡하지? 아 저도 다른 게스트분들처럼 그 멘트를 준비해 왔어야 됐는데 나도 안 해왔어. 멘트를 뭘로 하지? 저도 멘트를 그래서 방금 정했어요.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팔레트에서 다시 MCU의 모습으로 돌아올 것을 약속드리며 제 정규 5집 라일락 꾸준한 사랑, 저는 아시죠 여러분? 저는 롱런이 가장 중요해요. 꾸준한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유의 팔레트 지겹게 보자고. 안녕. I'm such a good so far 가라앉지 않게 비틀거리다가 풍덩 빠지더라도 구명복 따윈 줄 알아. I'm such 이거 라일락 아닌 것 같은데. 휩쓸리지 않게 울렁울렁거리다가 throw up 개원해더라도 이거 해일과 함께 사라질 타이밍 건네가 골라. 4개밖에 못 그렸네. 어쩐다. 자, 이제 과감하게 좀 과감하게. 지저절 나라면 원이 사람 마음 첫정 얘길 꺼내마 보란 듯이 5개. 그림 잘 그리는 사람 있어? 경아 그림 잘 그려? 경아 주사기 하나만 그려줄 수 있어? 셀러브리티는 자신 있지. 나 놀랬나 재밌는 걸 보여줄게 왜 웃지? 왜 웃지? 경아. 네, 이렇게 오늘 아이유의 팔레트 요즘 진짜 핫한 프로그램에 제가 MC라는 권한으로 좀 이렇게 출연진들을 좀 새치기 해서 미리 나와봤는데요. 저의 앨범에 이런 오브제들을 다 10가지를 담아봤으니까 이게 뭔지는 다 해석해 주실 거라고 믿어요. 팬분들이 열심히 그렸으니까 네, 예쁘게 봐주시고 이 그림도 뒤에 전시하고 저는 다음 회차에 다시 MC 아이유의 모습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유의 팔레트에서 지겹게 보자고. 안녕. 실종 아동을 찾습니다. 위 어린이를 목격하신 분들께서는 가까운 파출소나 112에 신고 바라며 실종 아동들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